영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 활용되지 않다가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현행 제도로 바뀌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의 제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은 미리 경찰이 검사와 상의를 하고 지휘를 받았어요.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님과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없어졌고, 지휘를 받지 않으니까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은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검찰로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검사님께서 이제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예전처럼 보고를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을 좀 불러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한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죄가 인정이 되는지,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검찰청에서도 검사님들한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피해자를 면담을 해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2024년 10월 15일에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에다가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도 이제 사법시험 치고 했지만 공부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변호사 할 때도 이 제도 활용한 적도 없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는데,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는 이 제도를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면담하고 나서 검사님께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설명. 네, 이게 뭐냐면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를 하든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해서 바로 청구하든, 일단 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법원 단계로 가면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식 명칭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되는데, 보통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도가 없을 때는 법원에서도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냥 영장 발부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판사님께서 피해자를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하시고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단순한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워낙 죄가 중하고 뭐 증거가 명백한 사건들은 도주율이 없다, 가족 있다, 뭐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구속이 되고요.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건들, 뭐 대기업 사건들, 아니면 정치 관련된 정치범, 그리고 경제범죄들, 이런 뭐랄까요, 죄 여부가 좀 다투어지고 실제로 뭐 도망할 염려가 없고 뭐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 사건도 그랬고 최근에 카카오 뭐 이런 사건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루 종일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정도 다음날 새벽에 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봤을 때 제일 발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 여기서 사실은 영장 발부되면 그 다음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 청구를 거의 검사님들이 일과 시간 끝날 때쯤 하셔요. 그래서 5시, 6시 거의 일과 시간 끝날 때쯤 하시면 저희가 당직실 가서 이제 영장 사본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하거나 그 다음날 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의견서 만들고 뭐 PPT 자료 만들고, 그래서 2, 3일 정도는 완전히 몰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끝나고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다가 만약 구속이 됐다, 일단은 구치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구치소 앞에 기다리다가 구속이 되면 다음날 바로 접견을 가고, 구속이 안 되면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같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구속 적부심사라는 거? 구속 적부심사는 구속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다퉈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제 순서가 검찰 청구할 때 한 번 면담을 하잖아요. 물론 뭐 검사님이 직접 청구한 사건은 여기 없겠지만, 그 다음에 법원에서 실질심사에서 발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벌써 두 번의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서 또 한 번 더 법원의 구속의 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심사를 받는 게 구속 적부심사고요. 참 이게 다툴 수 있는 절차긴 한데, 그리고 많이들 이걸 해달라고들 하셔요. 왜냐면 일단 구속되고 나면 자유의 몸이 있다가 들어가서 구금되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면 힘들게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으니까 구속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구속 영장 발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얘를 풀어줄 이유가 사실은 없죠.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판사
판사님께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 발부를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를 풀어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 이 사이에 뭐 굉장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무죄 증거가 발견이 됐다. 아니면은 뭐 신상에 굉장한 큰 변동이 생겼다. 그런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는 사실 구속적부심사는 하지 말라고 가급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구속이 됐으면 어쨌든 재판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걸로 봤을 때는 죄가 충분히 인정이 되니 너 좀 들어가서 고생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나올래요? 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첫 기일이 진행되고 나서 차라리 이제 보석 신청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2, 3개월 정도는 힘들더라도 참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결국은 나중에 판결 선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들어가자마자 보석 신청한다? 재판부에서 그걸 좋게 볼 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야 뭐 빨리 나오면 좋긴 하죠. 당사자도 그렇고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 그런데 사건이 최종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구속이 됐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정리 말씀드리면 검찰 단계에서 한 번, 법원 단계에서 한 번, 법원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또 한 번, 그리고 재판하고 나면 또 있어요. 재판하고 나면 판결 선고 전까지 방금 말씀드린 보석 신청을 하는 절차 또 한 번, 이렇게 판단을 받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절차가 여러 번 있다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를 잘 고민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그걸 변호사랑 꼭 상의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